제일 먼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뭐 퀄리타스 반도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파트너님이 보스원 제일 먼저 처음에 방송하실 때 나는 좋은 종목들만 할 거고 이제 타이밍 나오면 알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던 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막 2종목만 가지고 가시고 현금 보유 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러셨어요. 맞죠? 근데 좀 운영을 이번에는 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종목들을 교체해서 수익률을 좀 확대하고 확산시키고 또 단기적으로 또 이제 빨리빨리 회전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지금 한 3년째 지금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그 수주가 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도체 칩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우스라고 해서 TSMC나 삼성전자 쪽에 이제 협력업체인데 올해는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해소되는 게 이제 가장 그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에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지만은 기술력은 상당히 좋아요. 초고속 인터커넥트라는 반도체 칩 기술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칩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 쪽이라든지 지금 중국 쪽에 좀 수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하고. 그런 부분에서 수주만 늘면 분명히 적자는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한번 급등하고 나서 2만 원을 뚫지는 못하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다시 이제 13,000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저번 주에 좀 급등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또 이제 눌리고 있죠. 그러면 올해는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명분은 결국은 수주예요, 수주. 왜냐하면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인데 이렇게 이제 적자를 몇 년 동안 유지하는 일단은 흑자 전환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흑자 전환되고 턴어라운드만 되면 이건 폭발적인 시세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1분기까지는 최소한 지나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실적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수주를 보세요.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이제 1분기가 지나려면 3월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한 3개월 동안 수주 공시를 잘 보세요. 수주가 많이 느는 그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뭐 보나마나 실적이 좋아져요. 그럼 적자가 해소돼 버려요. 그러면 아마 시세 탄력이 굉장히 크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지금 명분이 크게 없기 때문에 박스에서 올라가면 빠지고 그러는데 저는 뭐 올해 상반기까지 만약에 제가 예상한 대로 적자 탈피하면서 수주 공시가 좀 세게 나온다면 저는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단기가 아니라 긴 안목으로 본다면 퀄리타스 반도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수주가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면 충분히 3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다만 박스권이 제가 편입하고 나서는 지금 2달이 넘게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달에도 뭐 그렇게 큰 시세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긴 안목으로 최소한 상반기 1분기 지날 때까지 좀 추이를 더 지켜보시면서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그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퀄리타스 반도체 이미 우리가 예전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오롱 티슈진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지금은 또 매수 구간에 진입했어요. 7만 원 이하. 그러니까 한번 이제 급락이 1월 2일 날 20%가 급락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이제 대량 물량을 던진 것 같아요. 그 저가 매수 그 기회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그 보스에서 편입할 때가 4만 5천 원 전후가 아마 편입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의 이제 더블 시세였는데 중간에 빨리 팔았죠. 빨리 팔았어요. 어쨌든 이제 대박이 났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무슨 기대감이냐? 관절염 치료제 지금 그 티스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보사 과거에 국내에서 이제 품목 허가 취소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글로벌 3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임상 효과를 잘 내면은 이건 상업화에 성공하거든요. 근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생산 시설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을 터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작년에 제가 편입하고 나서 대시세가 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조정 과정이 좀 끝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저번 주 같은 경우 폭 나갔을 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좀 눌리는 구간이 21선 전후니까 눌리는다는 건 이제 약간의 조정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시에 편입하시고 또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88,000원까지는 또 파동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제 또 한 번 내려왔을 때 조정 시에 새로 또 편입을 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파트너님이 보스원과 타이밍이 살짝 안 맞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G2G바이오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G2G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5%가 오르는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 종목이기 때문에 다들 기억을 하시고 질투지바이오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G2G바이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G2G바이오를 그때 이제 무상증자 전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러고 네. 나서 무상증자를 받아라. 이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80%가 터졌습니다. 근데 좀 빨리 팔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잡혔는데 최고가의 수익률은 못 냈죠. 네. 근데 이제 재매수를 한 번 하고 나서 사실은 손절이 나갔어요. 음. 예, 그게 한 지금 3, 4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네. 이제 재매수를 다시 타지는데. 근데 여러분들 G2G 바이오에 대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 플랫폼 기술을 봐야 돼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은 국내에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 난이도가 높아요. 까다로워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라든지 치매 치료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물을 고함량으로 투여해서 이거를 지금 성사시킬 수 있는 기업의 기술은 G2G 바이오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기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상장 이후에 몇백 프로를 냈거든요. 근데 이게 상장 이후에 몇백 프로를 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 다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술, 그 다음 이제 CDMO 쪽 위탁 생산 기술, 이제 그것까지 지금 감안해서 생산 라인을 또 확대하고 대량 생산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시설도 지금 갖추고 있거든요. 그럼 국내에 매도 안 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세가 크게 낮기 때문에 한번 크게 조정을 받지만 지금 봐서는 6만 원대에서 이제 결국 오늘 또 폭등했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조금 그렇긴 한데 빠질 때 또 담아가면 10만 원까지는 또 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장기로 보면 많이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거라고. 근데 알테오젠이 2년, 3년 전부터 올라갔지 네. 그 상장하고 나서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결국 기술 이전 많이 성사시키고. 그러니까 이 기업도 나중에 기술 이전이 성사되면 나중에 시총 규모가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가면은 또 고점 돌파가 안 되면 또 빠지겠죠. 그러면 지금은 6만 원이 저점이 또 형성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그 저점은 5만 2천 원대인데 6만 원 이하의 조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담아도 되고 그리고 10만 원대 올라오면 팔아줘야 되고 아마 올해 상반기는 아마 그렇게 전략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본다면 상당히 많이 갈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단번에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고점 치면 많이 빠지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다시 재접근을 하는 게 좋죠. 아. 그래서 재접근을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타이밍이 조금 빨랐죠, 제가. 알겠습니다. G2G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년까지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그 사이사이에 매매하는 것이 또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혼자서 대응 방법을 찾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2G바이오 이렇게 봤고요.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도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12월 달에는 계속해서 좀 흐름이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1월 2일자로는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넥신이 제넥신? 못 가는 이유는 이제 네. 개별주들이 지금 12월 중반 이후에는 뭐 개별주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주도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주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의 네. 뭐 현대차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이제 주도주 위주의 장세다 보니까 종목들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발목을 잡은 게 이제 소송권이에요. 네. 3월 달에 이제 소송권이 그 결과가 3월 말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들고 가도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세는 좀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중국 쪽에 그 기술 이전권이나 품목 허가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이슈가 안 나오면 요즘은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무조건 빅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로 한 번은 나왔는데 아직 성사 가능성은 있지만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밑에서 가라앉은 뉴스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활발하게 뉴스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시세를 내겠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발목을 잡은 게 11월 달, 12월 달에 이제 보면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박스를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게 소송권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국제적인 소송권만
문제가 없다면은 그것만 해결되면 분명히 대시를 낼 수 있을 거다. 왜 기술지정권을 지금 추진하는 부분이 잘 성사가 된다면 그러면 폭발적인 시세는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달의 이제 기술적인 그 차트만 봐서는 뭐 지금 매수 구간에 또 진입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조금 2월이나 3월 달까지는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이나 3월까지도 말씀을 해주면서 단기로 보기보다는 중기로 봐야 될 종목이라고 제넥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삼익제약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오늘 이제 15% 상승을 또 보여줬습니다. 1월 달에 참 좋았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을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 아, 참 우리 파트너님과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보스 원에서 파트너님이 또 드라마를 또 써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자꾸 상한가 들어요. 나왔죠. 네. 그러니까 삼익제약도 결국은 박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이 떨어지면 또 시세 분출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매력이 커지면은 이런 것들은 왜 기술력이 좋고 성장성이 좋고 삼익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장기 주사제 플랫폼 또 기술을 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몇백 프로를 터뜨리고 나니까 하락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때 또 보스에서 이제 편입하고 나서 상한가도 나오고 그때 이제 고수익이 났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25,000원 고점을 못 넘기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제 주가가 폭등하고 나서 어느 정도 고점 형성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시세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 만큼은 또 요즘은 최근에 다 빼요. 그게 박스권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금은 또 12,000원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뭐 25,000원까지는 더 올라갈 자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틀 동안 급등해서는 좀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조정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면 이제 5일선을 깨지 않아야 되겠죠. 5일선 깨지 않는다면 25,000원까지는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삼익제약도 정리를 또 해주셨습니다. 이제 또 이틀 연속으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해서 따라 붙기에는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인트들을 잡고 내가 적절한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나테크놀로지로 넘어갑니다. 세나테크놀로지도 굉장히 오랫동안 또 보유하시면서 계속해서 재편입을 하셨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파트너님? 예, 한 달 좀 넘게 들고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시세가 안 나서 교체 쪽으로 얘기했는데 네. 지금은 45,000원대, 그러니까 저점이 43,000원인데 45,000원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해도 무방한데 이게 이제 큰 시세를 내려면 우리가 이게 신규로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11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불과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기관 투자나 외국인 투자나 큰 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공모주 받은 거를 오히려 팔고 나가거든요. 그럼 한두 달 동안 시세들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이제 한 2, 3개월 빠지면은 이제 바닥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잘 안 가요. 왜 안 가겠어요? 기관 공모 물량들, 외국인 공모 물량 다 털어버렸으면은 이제 큰 손들은 이제 일단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큰 손이 들어와야 돼요. 세나에. 근데 새로운 큰 손이 들어오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세나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도 좋고 예? 무선통신 쪽에서는 기술력이 세계 최고예요. 세계 그 시장 점유율 1위예요. 그러면 실적 바탕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많이 빠졌어도 누군가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12월 달 이후에는 대량 거래들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개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욕심을 낼 만한 종목이에요. 왜? 기업 내용이 나쁘고 실적도 안 좋고 성장성도 없고 기술력도 없고 그런 걸 누가 큰 손이 매집을 하겠어요. 투기적인 이제 테마성 같은 경우는 큰 손이 개입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좋아야 돼요. 그럼 세나는 기술력도 좋고 실적 성장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가의 매력은 좋지만 누군가 지금은 개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도 많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담아가도 상반기까지 들고 가면 충분히 좋은 시세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의 내용상 오히려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지금. 오,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력도
가격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봤었을 때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세나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양바이오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로도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지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뒤쪽에서. 것들이 네. 1등급 종목인데 오. 1등급 종목이라는 건 상한가를 연속으로 치면서 가장 크게 터진 것들.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삼익제약도 그랬죠. 네. 삼익제약도 연속 상한가 나왔고. 그러니까 연속 상한가를 세게 터트린 종목들은 1등급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몇백 프로를 터트리면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노리셔야 돼요. 그걸 아까도 얘기했듯이 G2G도 그랬고 삼익제약도 이번 주에 그랬고 많이 빠진 다음 결국은 상한가 터트리잖아요. 삼양바이오팜이 지금 5만 원 이하에서는 저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래가 잘 형성이 안 돼요. 거래가 하루에 10만 주도 안 돼요. 지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편입해서 한 20몇 프로가 수익이 났다가 다 빠졌어요, 지금. 그러면 삼양바이오팜이 뭘 봐야 되냐? 마찬가지로 기술과 파이프라인이 삼양바이오팜은 봉합원사 또 세계시장 점유율 1위예요. 기업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삼양그룹에. 그다음 파이프라인 5개 갖고 있는 것도 올해 매출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럼 기술과 매출 가능성, 성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너무 이제 수백 프로를 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담아가도 됩니다. 다만 이제 폭발적인 시세가 언제 나올 건가? 그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 거래가 지금 보면 한 4주, 5주째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나면 바닥이 나올 거라 봐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야 되겠죠. 한 2, 3주 내에서는 그래도 한 번은 세게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또 좋은 자리라고 보여지는 삼양바이오팜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상지건설. 이제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건설만 붙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올랐을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옆으로 쭉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힘을 모아가는 자리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힘 다 빠지고 다 즐거운 재미를 보고 다들 나간 자리인지 이런 게 좀 저번 궁금할 주 것 같아요. 화요일 날 이게 장중에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를 무너뜨렸어요. 네. 상한 잔량도 쌓았다가. 근데 이제 위에 보니까 이제 매물대 저항이 좀 강하고 건설업황은 너무 안 좋아요. 네. 사실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우리나라 거의 지금 건설업체 최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메이저 건설사들은 해외 수주는 중동 쪽이라든지 뭐 네옴시티라든지 앞으로 이제 또 재건에 대한 부분 이런 데서 이제 수주가 많이 해외 쪽에 붙을 수 있는데 이런 중소형 건설사들은 해외 쪽에 수주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내수 주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수도권 쪽에 공공주택 확대에 따른 이제 그 수혜주가 조금 부각이 됐어요. 상지건설이 중소형주에서. 그렇다고 해서 뭐 대형 메이저처럼 이제 큰 수혜를 받지는 않는데 테마로 해먹는 종목이잖아요.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후보로 나오셨을 때 상지건설이 그때 1000%를 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테마성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3연속 상한가가 터지고 나서 폭락이 나왔는데 폭락이 나올 때 잡아야 그래야 고수익을 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0,000원대 자리가 지지가 되면 또 급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급등이 저번 주에 상한가가 나오니까 그냥 무너뜨리더라고요. 네, 박스를 못 벗어나니까. 그래서 지금 한 15,000원대 파동은 남아있는데 10,000원대 잡아가지고 급등 나오면 팔고 다시 이제 또 조정이 좀 크게 들어오면 다시 잡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구조죠. 그래서 당분간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지건설은 테마성 종목으로 지금은 10,000원대 지지하면 또 매수 타켓이 된다. 근데 이제 급등 나오면 좀 한번 팔아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상지건설도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또 고민이 있으셨을 수 있는데 깔끔하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이젠셀 또 봐야겠죠. 바이젠셀을 뒤쪽에서 좀 편입을 하셨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시간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오늘도 상승을 좀 보여준 종목인데 바이젠셀은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이게 보실까요? 올해 이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제 조건부 허가 기대감 때문에 12월 달에 대시세를 내면서 상한가도 3방이나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종목이라는 거는 상한가가 안 나온 종목은 1등급 종목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2등급, 3등급은 바닥주 위주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중기, 중장기로 들고 가면 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메리트가 있지만은 1등급 종목들은 중장기 종목이 아니에요. 이미 시세가 몇백 프로 터진 종목이에요. 그런데 왜 이제 빠질 때 폭락할 때 또 잡아야 되냐면
올해 이제 조건부 허가 기대감이 이제 또 올해 됐잖아요. 작년부터 작용해서 시세가 크게 났고, 그다음 중국 기업하고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잠재된 재료예요. 근데 이미 재료가 시장에서 알려지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팔아야 되는 그런 그 매도 전략으로 취해야 되는데 아직은 재료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12월 29일 날 저점이 이제 9,200원까지 내려왔다가 저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니까 지금은 9,000원대 라인은 깨지 않으면 박스를 유지하다가 한번 또 튀어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가 17,000원까지는 제 생각에는 또 한번 파동을 내줄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이달에는 거래량이 아직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 2주 정도는 좀 지루한 흐름일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내가 뭐 바이젠세를 좀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봅니다. 삼성 스펙 12호를 봐야겠죠. 이제 뭐 일주일 정도만 가지고 일주일도 안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종목 교체하셨던 종목인데요. 파트너님,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스펙은 계실까요? 이제 서류상 그 네, 회사이기 때문에 페이퍼. 실체가 없어요. 네.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모가 2,000원이에요. 그리고 3년 이후 3년 안에 이제 합병을 목표로 상장을 하는 건데 우량기업가 상장이 안 되면 3년 이후에 상장 폐지가 돼요. 근데 이제 뭐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장 폐지 우려도 없고 악재가 나올 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으로 좀 치부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빼버렸어요, 사실.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제 테마가 붙어야 돼요. 이건 뭐 특별한 명분이 없습니다. 호재가 나올 것도 없고 악재가 나올 것도 없고. 대형 호재는 이제 우량 기업하고 합병한다. 그러면 날아가죠. 그럼 날아갑니다. 왜?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000원대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스펙 테마가 지금은 붙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스펙주들이 한번 이제 시세를 1년 중에 연중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상반기 한번 해먹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만약에 해먹는다 그러면 이제 대박을 한번 터뜨리겠죠. 근데 지금 그 흐름으로서는 옆으로 계속 길 것 같아요. 네, 2,000원대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00원대에서 한 4% 올랐나? 별로 안 올랐죠. 근데 이제 스펙 테마가 만약에 붙는다면 한 3,500원, 4,000원 정도까지도 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붙을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안 붙기 네. 때문에 이달의 거래량이 이 정도 가지고는 시세 폭발력이 안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한두 달 정도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종목은 제가 그때 이제 뺐는데 네.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둘 상황은 아니다. 리스크는 없다.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옆에서 이렇게 차트까지도 또 띄워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이렇게 보실 때 좀 시원하게 누가 효자손처럼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김선상 파트너처럼 딱딱 말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김선상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이 종목 고민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 혹은 뜨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남겨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